네, 안녕하십니까. 교육학개론 강의를 맡고 있는 임현철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33번째 시간이고요. 아마 이제 교육심리학의 마지막 파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육심리학 좀 오래 강수가 좀 많았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고요. 예, 교육심리학 끝나면요, 여러분들 좀 편하게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쯤 들으시면 아마 저기 시험도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 힘내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3차강 인지학습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습 발달 이론에서 여러분들 지난 강의에서 여러분들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웠고요. 제가 앞선 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6강의 교육심리학의 기초, 그 강의에서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크게 행동주의 학습 이론, 인지학습 이론, 그다음에 인간주의 학습 이론에서 여러분들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세부적인 파트에서 인지학습 이론 개요 다시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인지학습 이론에 나오는 학자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기본 입장부터 여러분들 살펴볼게요. 자, 자극 반응 이론. 여러분들 자극 반응 이론이 여러분들 뭡니까? 예,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러분들 행동주의 학습이죠. 행동주의 학습과 대비되면 학습을 형태심리학의 입장에서, 자, 형태심리학이라는 말 여러분들 구제에 어려우면 뭘로 하셔도 되고요. 있습니다. 자, 어떻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 두 마리의 쥐를 미로에 가둬놓고요. 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미로에 이제 합니다. 밖에는 당연히 출구 쪽에는 여러분들 먹이가 있고요. 먹이가 있고요. 했을 때, 자, 이것을 자극 반응 이론, 즉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 어떻게 설명했냐? 예, 그렇죠. 이 먹이라는 조건을 주어서, 그렇죠? 그 반응, 이것에 대한 반응하는 어떠한 보상 또는 그것에 이어지는 강화로서 여러분들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게 여러분들 행동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자, 그 미로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된, 미로를 찾아서 출구로 향하는 방법이 이러한 조건 반응이 아니고, 자, 미로를 이렇게 지나가는 전체적인 형태를 머릿속으로 인지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아, 여기가 출구가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먹이를 먹는 거지 실제로 먹이라는 조건에 반응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그러면서 자극과 반응 이론, 즉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비판하는 것이 인지학습 이론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인지이론에서는 학습이란 문제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여, 문제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여,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게 내적인 사고 능력, 즉 인지하는 과정입니다. 외부의 자극이 아니고 내적인 지적 구조에 의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학습 또는 발달이 이루어진다. 또는 그 관계를 재구성한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방금 받으시오. 어떻게 해요? 예. 이미 내가 한번 나갔던 것을 머릿속으로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내 머릿속으로 재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방향 가면 저게 먹이가 있구나. 이런 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재구성해서 학습의 발달이 있는 거지 어떠한 먹이라는 조건 반응에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게 인지학습 이론의 가장 큰 입장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기본 전제 볼게요, 여러분들. 학습은 내적인 사고의 변화, 자, 그렇죠. 외적인 자극에 의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내적인 사고의 변화, 어떤 변화요? 예, 위에서 말했던 거 인지가 이루어지고요. 그것을 체계화시키고요. 예, 그것을 어떻게? 예, 재구성, 재조직화 또는 재구성시키는 게 학습 발달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지식을 획득한 거고요. 다음에 도제 내적 사고의 변화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하나 비교되는 부분이에요. 행동주의에서는 여러분들 변화되는 행동은 반드시, 학습은 반드시 행동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내적인 사고의 발달은요, 밖으로 행동의 변화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냥 내적인 사고 과정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비교해 두셔야 되고요. 세 번째, 인간과 동물의 학습은 양적인 차이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행동주의 학습의 이론과 비교되는 부분이죠. 자, 다시 한번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 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얘기했죠. 근데 인지학습 이론에서는 아니다.
인간만이 내적인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어떠한 인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구성하고 조직화하고 체계한 다음에 재구성, 재조직화할 수 있는 것은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래서 질적인 차이까지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강조합니다. 이해하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인간은 학습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태어난 목표지향적. 그렇죠. 목표지향적. 어떤 의욕을요? 태어날 때부터 외부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태어날 때부터 학습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다. 자, 인간의 주체성을 여러분들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예,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기본 개념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인지학습 이론에 대해서.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학자들의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켈러의 통찰서라고 했습니다. 예, 침팬지의 바나나 실험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기본 개념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그 실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볼게요. 자, 기본 문제 해결은 단순한 과거의 경험의 집약이 아니라 했습니다. 단순한 과거의 경험의 집약은 뭡니까? 예, 이거는 행동주의 학습이죠. 자, 그의 경험적 사실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 인지하고 재구성하는. 예, 이겁니다. 재구성 문제 해결 전환 과정이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 예, 통찰설이죠. 예, 통찰. 자,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그 상황, 주어진 상황에 구성한 요소들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제가 좀 이따가 침팬지의 바나나 실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얘기해 드릴 겁니다. 자, 통찰은 탐색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요. 탐색적 과정. 자, 시행착오하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시행착오는 다르고요, 여러분들. 시행착오는 여러분들 앞서 배웠듯이 지난 강의에 배웠듯이 여러분들. 예,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고요. 통찰은 자, 탐색적 과정입니다. 어떤 주어진 상황의 구성 요소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서 예, 인지해서 그것을 재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학습으로 또는 행동 발달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통찰은 실험 장면에서의 자유자. 장면 전체가 관찰되면, 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장면 전체가 관찰된다. 이건 인지학습 이론의 대표적인 겁니다. 뭡니까? 자, 장면 전체가 관찰된다는 거는요, 여러분들. 자, 개별적이고 부분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네, 전체적인 장면 또는 전체적인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예, 인지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통찰에 의한 학습은 종류에 따라 차별이 있고 개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비교되냐면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경험에 의한 학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똑같은 조건을 주면 똑같은 반응이 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통찰은 개개인마다 다르고 학습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개별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행동주의 학습과 인지학습 이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요 강에서 자, 침팬지의 바나나 실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어떤 방 안에요. 천장에다가 바나나를 몇 개 걸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침팬지가 이제 있고요. 여기다 뭐만 두냐? 자, 공간은 닫혀 있고요. 바나나 위에 걸어놓고요. 자, 막대기를 2개 갖다 딱 놓습니다. 막대기를 딱 놓는데 집에서 바나나를 먹고 싶겠죠, 여러분들. 먹고 싶은데 처음에는 막대기 하나도 안 닿아요, 여러분들. 닿지 않는 거리에요. 그래서 막대기로 막 이렇게 그 상자 안 갇힌데 때리고 막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저 구석에 여기 속된 말로 여러분들 짱 박혀서 웅크리고 앉아서 가만히 고민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적인 상황이 침팬지한테 인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재구성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요 막대기 2개인데요. 실제로 막대기는 하나는 구멍이 넓은 거, 하나는 구멍이 좁은 겁니다. 그래서 넓은 구멍에 조그만 구멍을 이렇게 끼는 거예요. 이 볼펜처럼, 아니 볼펜이 아니죠. 분필처럼요. 그래서 요 막대기를 네, 이렇게 끼는 겁니다. 이렇게 끼워서 딱 해오면 이게 길어지죠, 하나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나나를 탁 쳐서 먹는 거예요. 자, 어떤 조건이 아니죠. 어떤 반응이 아닙니다. 혼자 전체 상황을 보고 처음에는 하나가 딱 계속 해보다가 안 되니까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이 전체적인 상면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지, 어떻게 하다가 막대기 2개를 딱 잡더니 2개를 딱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예, 이러한 침팬지 실험을 보고 켈러는 이거는 단순한 경험이나 이런 게 아니고 네, 상황 전체를 계속 상황 전체를
인지하고 그것을 재구성함으로써 어디서? 예, 내적인 사고 능력을 통해서 재구성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로운 학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바로 켈러의 통찰설이고요. 이게 침팬지의 방아 실험에서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학습 과정. 켈러의 통찰은 학습 과정 볼게요. 자, 통찰은 즉시적인 이해입니다. 자, 즉시적인 이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단계적인 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짱 박혀서 가만히 있다 그랬죠. 내가 갑자기 문득 생각나는 겁니다. 전체를 구성하는 게. 그래서 즉시적인 이해, 순간적인 다 이해, 예, 내적인 거죠. 지속적인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문제 장면의 측면. 자, 문제 장면의 측면합니다. 자, 비분할의 인지 불균형. 자, 비분할했다. 종합적인 상호가 아니에요. 일단은 전체 상황. 아, 어떤 거요? 아까 비교해 볼까요? 바나나가 위에 걸려 있고요. 막대기가 2개 있고요. 자기는 갇혀 있고요. 자, 이런 거는 이미 비분할은 종합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 상황을 인지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학습 동기가 형성되죠. 이 장면을 갖고 난 바나나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내적 사고를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다가 탐색. 탐색은 목적과 수단, 요소와 요소 간의 관계, 부분과 전체 장면 간의 관계에서 예, 말 그대로 혼자 웅크려 앉아서 보는 겁니다.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통찰 과정 일어납니다. 자, 특히 아 현상이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앉아있다가 여기 앉아있다가 어떻게 하죠? 순간적으로 갑자기 막대기 끼고 했다 그랬죠? 이렇게 즉각적으로 문제 해결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여러분들 아하 현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가만히 있다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 건데 단순하게 어떤 하나 갑자기 무슨 뭐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니까 모든 해결이 해결되는 과정 있죠? 예, 자, 이 아하 현상에 대한 제가 한번 제 경험은 아니고요. 예,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때인가,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아요. 수학 선생님이 그랬어요. 수학은 한 문제 갖고 막 한 몇 날 며칠 공부해봐야 돼. 그러니까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갖고 몇 날 며칠 공부하고 막 밤새서 풀었는데도 안 풀렸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문득 그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전 경험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민도 안 해봤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이 딱 됐네요. 일어나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문제 많이 추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통찰 과정은 아하 현상. 그래서 학습의 어떤 발전, 예, 비약적인 발전이죠. 갑자기 없다가 팍 당장 뛰는 거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교육학 개론을 강의하면서 또는 교육학 개론을 공부했던 옛날에 하면서부터 여러분 느꼈던 건데 요즘에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요. 특히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성인 대상 시험은 좀 또 어느 정도 가지만 특히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생들은 이 단계별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내 공부해도 이 바닥에다가 흔히 말하는 요즘 말로 하는 내공이 쌓이면은 어느 순간 팍 튀어서 우리가 눈에 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단계적 부분이 좀 맞는 것 같다.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게 여러분들 학습의 비약적이에요. 한꺼번에 팍 아 현상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통찰에 의해서 얻어지는 문제 해결은 상당기간 유지, 그렇죠? 상당기간 유지되죠. 그 조건이 어떤 조건에 의한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기가 스스로 한번 깨달은 것들은 스스로 깨달은 것은 여러분들 단기간에 여러분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통찰에 의해서 터득한 원리는 쉽게 다른 상황에 전이 적용됩니다. 그렇지? 다른 상황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실험에서뿐만 이런 막대 2개를 연결하는 걸 다른 상황에서 쉽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응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통찰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레빈의 장이론. 자, 여러분들 저 장이라는 것은 우리 공간이라는 의미죠. 공간이라는 의미. 자, 입니다. 자, 레빈은 그렇게 크게 레빈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기본 개념부터 볼게요. 학습은 생활 공간의 의미를 제가 있는 어떤 현재 있는 생활 터전 의미를 재조직하고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은 나의 생활 공간, 그거에 대한 인지 구조의 내적 사고의 능력의 변화로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개체와 환경과의 역학관계로서 장에서의 인지의 구조화 또는 재구조화가 학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주요 개념에서 살펴보면 여러분들 딱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주요 개념 볼게요, 여러분들. 자, 특히 요거 공식이죠. 뭐 행동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게까지는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자, B가 여러분들 B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자, B,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E.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환경입니다. 환경.
주변의 환경 장. 그다음에 인간의 심리적인 부분, 심리적인 구조, 내적 구조 이런 게 의해서 여러분들 뭐가 발달되냐? 예, 학습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공간,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주관적인 세계, 물리적인 것도 포함합니다. 주관적인 세계니까 여러분들 자 심리적인 것도 포함되고요, 의식적인 것도 포함되고요, 단순히 주변의 물리적 환경도 포함되고요. 근데 이것만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심리적 의식도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부분 포함됩니다. 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의식적, 무의식적이 모두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물리적인 생활 공간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내 정신적인, 내적인 부분들 거기까지 포함됩니다. 자, 생활 공간 내에서 개인과 심리적 상호작용의 결과 행동이 발생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한 공간에 갔습니다. 학교면 학교, 일터면 일터 딱 갔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물리적 공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의식하는 의식적인, 심리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 발달, 행동의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의로 결국은 주변의 생활 공간,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물리적 부분만이 아니에요. 심리적 부분, 주체적인 부분, 주관적인 부분까지 합쳐서 그런 것들이 학습 발달에 내 내적 인지 구조에 변화를 준다. 이런 것이 여러분들. 그래서 저 방정식 여러분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네, 학습을 한번 볼게요. 자, 레빈의 장애론. 자, 보시면요. 인지구조, 개인이 지각하는 생활 공간의 구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물리적 공간만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적인 공간, 심리적 공간도 포함합니다. 변화로 인해서 자신의 인지를 재구성한다. 자, 재구성에 의한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학습함. 어느 시점에 의식한 경험, 기존의 생활관의 재구조에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학습은 행동의 변화가 아니고, 자, 여러분 제일 중요한 말, 인지 학습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말 이겁니다. 즉 아까 말한 여러분들 이 공식. 하나 기억하시고요. 변화는 에서 일어난다. 자, 마지막 이제 장 이론의 특징 한번 볼게요. 직업과 실제는 상대적인 관계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지학습 이론은 일단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관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인간은 자기의 자아 관심을 추구하는 특징 있고요. 뭐 현재성의 원리, 현실성의 원리는 상황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부 보시면 되고요. 자, 학습은 통찰 및 인지구조의 변화.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원리,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들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장 이론 여러분들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장은 뭐라고요? 예, 생활 공간입니다. 생활 공간. 그 생활 공간의 구성을 제가 다시 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면, 주관적인 면도 내가 재구성해서 그 상황에서 학습의 결과를 발달시키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똑같은 학생이 어느 교실에 딱 있다 그래도 그 교실에서 느끼는 물리적인 느낌, 그다음에 주관적인 느낌 이런 거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자 똑같은 공간에 있다 그래도 모든 학생들의 인지 발달 구조가 똑같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네, 여러분들 그거를 레빈의 장 이론에서 여러분들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 톨만의 기호 형태 해설입니다. 자, 기호와 형태가 나누어진 부분입니다. 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자, 기본 개념부터 볼게요. 예, 학습은 환경 내에서 어떤 자극, 자, 어떤 자극, 기호 나타나면 다른 자극이 뒤따른다는 기대를 학습하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자극 나타났네, 그거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네라고 하면 자극 반응 이론, 즉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툴만은 기본적으로 예, 행동주의를 약간 응용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툴만은 여러분들 인지학습 이론 발달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뭐가 다르냐? 자극 반응 이론, 즉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는요, 여러분들 어떤 자극을 주면요, 그거에 대한 결과 그대로 옵니다. 다이렉트로.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어떤 자극이 나타나면 다른 자극이 따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획득하는 겁니다. 기대를 획득하는 거. 기대를.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이거에 대한 예를 여러분들 하나씩 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기체는 특정 반응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기대를 학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호, 형태를 달성하는 수단, 그 다음에 형태, 의미 체계를 뜻한 학습의 목표죠.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예, 형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기호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따가 제가 이 다음 장에서 보면요, 이 실제로 기대, 어떤 자극에 의해서 기대가 나타나는 것들을 여러분들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어떤 실험의 예로서요.
자, 여러분들 볼게요. 기호 형태 이론입니다. 털만에. 자, 유기체의 기대. 자, 경험에 비추어 행동의 결과를 예견하고 기다리는 행동의 준비 상태라고 있습니다. 자, 유기체는 기도를 합니다. 어떠한 기호가 나한테 들어오면, 자극이 들어오면요, 그거에 따른 어떠한 기대가 나타날 것이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지도. 환경의 구조를 총괄적으로 형태한 심적인 그림인데 인지 구조가 모여서 형태가 됩니다. 자, 어떠한 인지는 어떠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겠다는 걸 내가 인지 속에서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의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쥐를 대상으로 한 미로 실험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 첫 번째 인지학습 이론에서 여러분들 얘기했을 때 쥐를 대상으로 안에 미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출구에 먹이를 갖다 넣습니다. 그때 완전히 이 조건이라는 것만 주어서 이 행동의 결과를 나타내서 학습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전형적인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고요. 근데 여기는요, 이걸 미로를 찾아가다 보면은 이 미로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먹이가 있을까라는 건 단순히 기대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이 조건에 의해서 가는 건 아니고요. 이 조건에 의해서 가는 건 아니고 실제로 이 안에서 그림을 먼저 그려놓는 게 먼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장면만 머리에 그리는 게 아니고 이 장면까지 같이 그리는 게 여러분들 인지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먹이라는 조건에 반응해서 미로를 뚫고 가는 건 여러분 뭐라고요? 행동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림을 그려서 내 머릿속에 그려놓는다. 어떻게? 전체 화면에서 내가 이 그림도 그려놓고 이걸 통과하면 내가 마지막에 먹이도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런 기대가 학습을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한 행동주의 학습이라는 조건 반응과는 여러분들 구별을 해 두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의미체, 유기체의 목표, 미로의 출구에 위치한 음식. 이게 목표죠, 목표. 기호, 외적 자극으로서 행동을 위한 기호 수단. 자, 미로 안의 장면적. 자, 미로 안의 장면적 단서입니다. 자, 미로가 여기서 이렇게 가면 일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먼저 그리고요. 네,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이. 그러니까 이 전체를 하나의 장면으로 그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단과 목표의 관계는요, 목표 성취를 위해, 즉 먹이를 위해서 진행 방향의 자료, 거리의 자료 등 그 다음에 실체까지. 자, 쥐의 상태에서 기억이 연상을 하는 건 아까 내가 말씀드린 인지도, 이 전체를 여러분들 기억하는 겁니다. 이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놓고 먹이로 해서 내가 미로에서 이렇게 찾아가서 딱 하면 먹이까지 먹을 수 있다라는 기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기호 형태설. 자, 학습의 적용 볼게요. 자, 이러한 형태가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인 학습에 적용되냐. 자, 환경에 대한 인지도를 신경 조직 속에 형성한다. 어려운 말 상관없고요, 여러분들. 환경에 대한 인지도, 이거 먼저 기억하시면 되고요. 환경 전체에 대한 인지도, 그 다음에 내가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를 기대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학습하는 행동 목적 지향. 여러분 이거 인지학습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이니까 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에 있어서의 개인차를 인정. 그렇죠. 똑같이 이 지도를 그려도 결국 이 미로를 뚫고 가서 먹이를 먹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도를 그리는 능력의 차이는 있다. 즉 인지 능력의 구조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죠? 개인차가 있다는 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톨만의 기호 형태 이론이고요. 이제 뭘 할 거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심리학 부분을 마무리 지면서 행동주의 학습 이론과 인지학습 이론에 대한 총체적인 비교를 함으로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그 26강에서 교육 심리학에 대해서도 분명히 한번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두 강에 이어서 할 때도 행동주의 학습 이론과 인지학습 이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비교 설명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행동주의 먼저 볼게요. 자, 인간관. 행동의 자극에 반응하는, 단순한 자극에 반응하는, 그렇죠. 수동적인 인간관. 그렇죠. 다음에 학습관은 자극과 반응의 결합. 행동 그 자체가 학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극과 SR. 그렇죠. 다음에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보편적 관점. 그렇죠. 보편적입니다. 보편적.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개인차가 인정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강화. 강화는 행동의 빈도를 높여준다. 그렇죠. 강화라는 얘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하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도 아닌 상황에 자극과 반응을 연결해서 결합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 행동주의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한 가지 더 기억하면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되죠. 자, 여기는 여러분들 경험과
경험과 관찰에서 측정 가능하고 비교 가능한 것만 나타낸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인지주의 보면요, 여러분들 인간관 새로운 통찰을 얻기 위해 기존의 정보를 그렇죠. 기존에 내가 인지했던 정보를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서 즉 내적인 사고 능력을 재조직하는 데 능동적인 존재입니다. 비교되는 거죠. 학습관, 지식이 학습되고 지식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가 간다. 결국 지식의 변화는 여러분들 내적, 지적 구조의 변화입니다. 인지 구조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가능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했죠. 행동 그 자체가 학습이라 그랬고요. 주된 관심사. 자, 인간이 어떻게 정보를 기억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드렸죠. 개별적인 차, 개인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강화의 역할. 행동 반복 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간에 인지에 대한 정보죠. 결국 그 행동을 강화하는 거는요. 자, 그 행동을 반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에 인지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기대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인지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학습 단위는 요소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재구성해서 내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학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 표 여러분들 정말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인지학습 이론과 행동주의 학습은 교육 심리학에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두 부분이고요. 학습 이론의 중요한 두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6강 교육의 발달 보시면요. 실제로 한 가지 이론이 더 있죠. 그게 여러분들 우리 심판 교재로 보시면요. 네, 214페이지에서 여러분들 인간주의 학습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고요. 거기다 이제 플러스 인간주의 학습 이론. 이게 이제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건 인간 중심, 인간의 자아 실현을 통해서 결국 인간의 자아 실현이 학습이다라는 겁니다. 인간 중심적인 상호인데요. 크게 여러분들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간주의 학습 이론에 대해서는 26강에 나와 있는 교육학의 심리학, 교육 심리학 기초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것보다 좀 더 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심판 교재로요. 심판 교재로, 세운 교재로 214페이지, 2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도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 내용 읽어보시면 아, 그런 내용이구나 라고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어떤 강을 하라 해서 여러분들 수업을 하진 않고요. 대신에 한 번씩 읽어보면서 정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보다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지주의나 행동주의 이론을 잘 정리하시는 게 여러분들 더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자, 다음 중 인지학습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고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1번부터 볼게요. 인지 이론에서 학습이란 문제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의 그렇죠, 상호관계. 그 구성 요소들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그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하는 것이 인지론이다. 그렇죠? 인지론의 가장 대표적인 뜻입니다. 그렇죠? 2번 인간의 내적 과정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예, 그렇죠? 3번 인간은 환경을 지각할 때 전체 지각보다 개별 지각이다. 여러분들 아니라 그랬죠? 제가 분명합니다. 어떠한 상황 전체를 지각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 예, 침팬지 바나나 실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개별적인 상황, 바나나가 위에 걸려 있다. 막대가 두 가 있다. 혼자 있다. 상자로 막혀 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가만히 웅크리고 앉아서 혼자 전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미분화했던 거, 개별적인 것을 딱 전체도 지각했을 때 즉시적으로는 이해가 나타나는 즉각적인 문제 해결. 어떤 현상? 예, 아 현상 같은 거. 예. 개별 지각을 한다? 아니죠. 전체 지각이 중요하다. 전체를 재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 문제 해결은 문제의 요점을 파악하고 예, 전체적으로 통합하며 계속 반복.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서 통찰이 성립되어 일어난다. 하는 거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아 현상과 같이 문제를 해결해 갑자기 완전하게 일어나는 주장하는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네, 켈러의 통찰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통찰설. 어느 순간 즉각적인 해결이 일어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레빈의 장 이론의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장은 생활 공간이라고 의미했습니다. 유기체의 행동을 결정하는 모든 요인의 복합적인 상황. 그렇죠? 물리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심리적인 거, 그 다음에 심리적인 거, 그다음 주체적인 거, 주관적인 것, 이런 거, 내적인 거 다 단순한 물리적 공간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답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 2번. 저 공식 기억하셔야죠. 뭐 행동 방정식이라는데 그거까지 기억하시고요. 저 공식은 개인이 생활공간과 물리적 환경 속에 성장한다는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인이 생활공간과 물리적 환경 속에서 아니죠. 이것도 플러스 심리적인 면, 내적인 면 훨씬 강조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이 틀리면서 정답이 되겠고요. 3번. 생활공간은 행동을 지배하는 그 순간의 시간적, 공간적 조건으로 개인과 환경에 의해서 구성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학습은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인지 구조의 변화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인지 학습 이론의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거고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우리가 살펴봤던 교육 심리학에 대한 모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요. 교육 심리학의 기초 부분 여러분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발달 이론에 대해서 학자들 쭉 정리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의 개인차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기능 부분만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러분 잠깐 생략을 했습니다.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학습 이론에 대해서 행동주의 학습 이론과 그다음에 인지주의 학습 이렇게 정리함으로써 여러분들 교육 심리학의 그 부분은 마무리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온 시간 고생하셨고요. 그 다음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이 부분보다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고 반드시 기출되는 포인트만 짚으면서 다음 주 강의 좀 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